올해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업종 이익 감소에 약 8%만 상승하면서 2, 3%씩 오른 미국이나 대만 증시 대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우리 증시는 올해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면서 글로벌 왕따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 토론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도 문자로 받아보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유료 문자 샵 3698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연말에 잠깐 산타 랠리가 이어지긴 했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증시가 좀 지지부진했다라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좀 시장을 좀 재미없게 만들었는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한 가지 정도로만 이유를 좀 꼽아주시면 어떤 걸 좀 꼽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따른 기업 이익의 감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의 함수가 EPS와 PR과의 관계라면 결국 EPS가 증가해야만 증시가 올라갈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러한 원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미중 간의 무역 갈등에 대한 여파,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저성장에 대한 것들이 겹치면서 전반적으로 기업의 이익이 감소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있어서의 상승을 제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진우 소장님은 어떤 이유를 가장 좀 크게 보고 계십니까? 네, 차 소장님께서 가장 제일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셨고, 저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승률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는 떨어져도 너무 떨어집니다. 네. 예, 특히 코스닥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마이너스 연간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납표를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은 이익 측면에서는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시장이 그만큼 우리 국내 투자자뿐만 아니라 국제 투자 자본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는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 있어서 우선 규제가 너무 많다는 거, 그걸 제일 먼저 꼽고 싶고요. 재계 총수들의 신년사가 그냥 이구동성이죠. 네, 규제 풀어달라. 그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절박합니다. 꼭 뭘 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사업하려고 그러면 다 규제가 막혀 있으니까 다 못하겠다는 규제로 막혀 거니까.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은 예. 이왕이면 우리가 잘해왔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잘하도록 해줘야지. 그나마 경쟁력 있는 부분을 갖다 이렇게 죽여가면서 또 남들은 신경 안 쓰는 쪽을 갖다가 우리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틀에 있어서 네. 우리가 아무래도 시장에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지난 한 해였다고 봅니다. 그럼 두 분은 올해 어떤 시장을 흥미롭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지는데 우리 증시뿐만이 아니라 미증시, 해외 증시도 있을 거고 채권도 있을 거고 외환도 있을 거고 어떤 시장을 가장 흥미롭게 보셨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제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지만 외환시장이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우리가 1220원대까지도 올라가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연말로 가까워질수록 이 원화에 좀 이렇게 강세 조짐이 보이고, 무엇보다도 국제 외환시장에서 달러 약세 조짐이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도 크고요. 네. 그래서 지금 내년에 달러가 만약에 시장이 기대하고 희망하는 만큼 약세로 가준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이 제일 크긴 합니다만, 네. 그렇게 된다면 분명 증시를 비롯한 위험 자산 시장에는 금융 자산 시장에는 아무래도 호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렇게 새롭고 신선한 추세로서의 어떤 시작할 조짐을 보이는 달러 약세 부분 계속해서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영주 소장님은 어떤 부분을 흥미롭게 보셨나요? 아무래도 올해 30% 이상 상승한 미국 시장을 빼놓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상당히 많이 지금 올라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투자자분들이 연초 대비해서 무려 5배 넘게 미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투자자 비중이 높아졌다, 이런 통계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상당히 우리가 안타까운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주식을 이제 투자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배워오는데, 미국 시장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하는 시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따라서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시장의 어떤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속에서 몇몇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증시의 강한 상승 랠리를 끌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면 올 한 해 진짜 부러웠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입장에서는 올해가 뭐 미국도 부럽고 다른 증시도 부러운 시장들이 굉장히 많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네. 내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 10개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내년 코스피 예상 등락 범위 하단으로 한 1850에서 2050선 정도가 지금 잡혔고 그다음 상단으로는 하는 2250에서 2480 정도를 상단으로 본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지수를 이렇게 2000선 조금 아래 하단을 좀 지지를 하고 2500선 좀 아래까지 그렇죠. 상단을 좀 놓고 보는 부분들을 그런 봤을 얘기죠. 때 투자자분들께서 PBR과 PER과의 관계를 좀 구분하셔야 된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하단이 그 2000선 좀 아래 정도 된다라면 PBR 기준으로 봤을 때 한 0.9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IMF 때도 PBR 0.9배 이하를 깬 적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경험적으로 봤을 때 PBR 수준이 이 정도 수준까지는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하단은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렇다면 상단,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PER에 대한 우리가 지표를 놓고 볼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놓고 볼 수 있겠는가. 우리가 2016년도에 높았었던 그런 것들을 감안하게 본다라면 올해 이제 겨우 2200선을 돌파 잠깐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올해보다는 그래도 아무래도 조금 낫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2%대 초반의 성장률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기조적으로 2,500선을 뚫고 올라가기에도 약간 부담이 된다. 따라서 대략 한 밴드 한 20% 내에서의 밴드를 좀 설정을 해서 이렇게 증시를 설정하지 않았는가 리서치 센터장들께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소장님, 근데 네. 사실 다른 주요 투자은행 같은 경우는 우리 증시를 한 2,300선 중반 정도에서 아마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사실 2,500선을 뚫어내는 건 좀 내년 뭐 경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역시 무리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게 우리가 지금 2,607포인트가 지금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네. 2018년도에 그렇죠. 그랬죠. 예. 그랬는데 아직 거기서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서 네, 2,200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직까지 우하향의 그림이고 아. 다른 데는 다들 우상향인데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서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셨던 우리 국내 리서치 센터에서 하는 하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1850 생각보다 에서. 많이 약해졌어요. 하단 자체가요. 그러니까요. 하단을 갖다가 생각보다 많이 많이 낮게 낮게 네.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예. 예. 지금 여기서 이제 그림이 나가고 있네요.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 저거는 이제 제일 왼쪽 위가 이제 2018년의 그 고점 2,600포인트였죠. 그러게 나서 저렇게 흘러내려왔는데 정말 우하향하는 우하향하다가 네. 지금 이제 어쨌거나 금년에 살아나나요? 하반기에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중이죠. 네. 지금은 기술적으로 접근하자면은 지금 한 2,300 대 초반까지가 그동안 하락에 대한 조정 차원에서 이제 짚어볼 수가 있겠는데 우선 해외 IB들이 이렇게 제시한 수치를 보니까 예. 이 친구도 우리 한국 증시에 그다지 관심도 없고 잘 모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2019년에 대충 오른 퍼센테이지를 그냥 2020년도 적용한 똑같이 거 아닌가 대입하는? 싶어요.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 2,200이에요. 예. 10% 오르면 220포인트 오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2,400 정도 초반에 2,400 네. 초반이 되겠는데 금년에 뭐 코스피 올랐던 정도. 그래서 지금 제시하는 뭐 2,350선 해봐야 이게 한 6.8% 현 지수에서 그렇죠. 130. 그래서 20% 오르니까. 아마 뭐 깊은 고민이 있다기보다도 뭐 금년에 오른 정도 오르지 단순한 않았을까. 숫자 대입 정도의 네, 그런 그쳤던 정도로 전망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보고 거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분 다 어찌됐든 국내 증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큰 대외 변수하면 이제 미중 간의 그런 무역 갈등을 꼽아 주셨으니까 자, 이 부분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지금 일단락이 된 상태, 소강 국면이에요. 이제 수면 아래로 잠시 들어가 있는 상태지만 이게 다시 언제 또 다시 국내 증시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내년도가 오히려 더 본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미중 간의 무역 않겠는가. 예, 갈등이.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해서는 1월 초순이 된다라면 양국 정상이 만나서 현재 합의안을 서명하는 걸로 서명을, 이제 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는 좀 저는 구도가 복잡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쉬운 거 먼저 풀고 어려운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이제 2단계, 3단계 이 부분이 된다라면 중국도 미국도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지적재산권 문제라든지 기술 특허 문제라든지 예. 진짜 첨예하게 뭐 멱살잡이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네. 고성에 오갈 정도로 지금 현재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남아 중요하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제 미국의 내년에 대선이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렇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결국 쫓기는 쪽은 어디겠느냐? 트럼프 대통령 쪽이 아니겠느냐. 중국 쪽 입장에서 본다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고 나서 협상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미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 구도 이전에 뭔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려는 모습들이 강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면을 중국 측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코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결국 두 나라의 어떤 치열한 눈치 보기, 그다음에 두 나라가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기술 이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맞부딪힐 때마다 증시는 한 차례씩 더 요동을 칠 가능성이 있고요.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 중국과의 수출 그러한 그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나라 증시에 있어서도 변동성 확대 요인 중에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소장님, 사실 뭐 차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는 이제 미국에서는 대선이라는 예.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해냈다, 뭔가를 이뤄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쫓기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최근 성장세가 좀 둔화되는 측면들이 좀 걸리는 부분일 것 같은데 내년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와 신경전 우리 증시에는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까요? 예, 저는 조금 차 소장님하고 약간 좀 견해가 다른데 네. 오히려 내년에 미국 쪽에서 일단 중국의 스탠스는 우리가 분명합니다. 천천히 가자. 네, 뭐 서두르지 않겠다. 서두르지 않겠다. 뭐 선거 결과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국이 원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민주당 쪽에서의 정권 교체는 지금으로 봐서는 힘들어 보입니다. 현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나 네. 그리고 선거 전략이나 공약을 봐서는 그렇게 파워풀하지가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대선이 그런데 이제 성공할 수 트럼프 있다. 대통령의 속내인데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저 또한 그쪽에 공감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굳이 건드릴까 내년에. 우리가 올 한 해 경험해봤잖아요. 5월달에 그때 그 무슨 뭐 5월 5일날 트럼프 트위터, 그리고 8월 1일날 또 트위터. 이것이 보면은 2019년에 이렇게 쿵쿵거리면서 증시가 한번 이렇게 홍역을 치렀던 결정적인 계기는 그거였습니다. 그러니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은 주가가 떨어진다. 가뜩이나 지금 굉장히 높은 레벨에, 그죠? 뭐 영어식 표현으로 아주 프레절한 네. 그런 어떤 올라가는 모습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누구보다 잘 알 텐데 시장. 예. 지금 저거는 뭐 나스닥 최근 흐름 갖다가 한번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보여주시죠. 마지막에 제가 보냈던 이거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네, 어떤 슬라이드? 예, 제가 보냈던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워싱턴 포스트. 예, 네. 2020년을 내다보는 여러 가지 그 기사 가운데 저 얘기입니다. 네. 예. 제목 보세요, 오른쪽에. 미 대선에서 트럼프의 대안이 없다는 시각. 예, 제목은 저렇게 정리가 되는데 영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영어 제목이 프레지던트 트럼프는 네네. 너가 그걸 좋아하지 사람들이 않는다.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걸 알아요. 근데 신경 쓰지도 않네. 그런데 신경 쓰지도 않아요. 예. 그 아래 기사들 보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월스트리트의 금융 뱅커들한테도 하는 얘기가 당신들 나 안 좋아하는 거 알지만 나 말고는 투표할 데가 없을 거예요. 대안이 없다라는 네. 얘기예요. 그리고 뭐 유대인들 지지자들한테도 유대인들 보고도 대놓고 얘기합니다. 당신들 나이스한 피플이 아니야 절대.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대놓고 욕을 그러네요. 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에게 투표할 수밖에 없다. 없어. 마지막에 밑줄 건 부분 보시죠. 네. 네. 웰스 텍스 얘기가 나옵니다. 부유세.
이거 내고 싶지 않잖아 너희들. 이런 아직은 얘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여지가 없다. 없다. 예. 그러니 지금 뭐 엘리베스 워렌이나 뭐 샌더스 등등 할 것 없이 민주당 쪽에서의 공약은 조금 가진 자들한테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뭐 이런 쪽이죠. 다소 좌파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그런 어떤 공약들이 많은데 당신들 뭐 뻔하잖아. 나 말고 뭐 대안이 있어 이런 식인데요. 거기다가 있다는 얘기네요. 예, 저 기사에서 또 나오는 얘기 중에 무역 전쟁은 당분간은 건드리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왜? 아니까 건드리면은 시장 흔들리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 견고하게 좀 선거 전까지 예, 이 랠리를 갖다가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고 연준도 거기에 최대한 협조하는 한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지금 미국 상황만 놓고 보면 경기도 어쨌건 반등 국면이고 증시도 호황이고 그렇다면은 나쁠 게 없어 보이고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은 결과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자체도 호재로 인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기사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미국에서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될 확률이 30%대 후반 정도 나오고 있고 민주당 후보들이 각각 한 10%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합쳐봤자 뭐 충분히 뭐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도 거기엔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재선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있어서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소장님께서 자세히 말씀하셨다시피 민주당의 어떤 좌파적인 정책들은 시장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뭐 미국의 역사상 재선이 안 된 대통령이 그렇게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단지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를 이제 좀 벌려놓은 일이 워낙 많기 때문에 대북 문제도 벌려놨죠. 뭐 이런 것들이 벌려놨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뭔가를 좀 마무리하기 위해서 조급증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우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만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트위터. 사람이 그것 때문에 말이 요동을 치니까. 말이 많으면 결국 실수가 따르기 마련인데 예, 지난 주말에도 그 뭡니까 그 내부 고발자 이름 그 리트윗했다가 네. 이거 괜히 무슨 뭐 법에서도 보호해줘야 된다는 사람마다 대통령이 막 대놓고 리트윗을 해가면서 그렇게 까발리고 하니까 공개하려고, 예. 그 다음 날 후다닥 뭐 지우기도 하고 했는데 자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좀 자중할 필요가 있어 보이죠. 하루에 50건, 60건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게 본업 같기도 하고요. 예, 뭐 그 중에 뭐 대문자 쓰고 욕지거리 쓰는 본인이 직접 올린 거야 뭐 한 10몇 건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만 네.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뭐 거의 이겨가는 대세는 자기 쪽인데 네. 괜히 그냥 뭐 초치는 상황이 초치는 상황이 나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 경제의 내년을 전망할 때 가장 또 꼽히는 그 부분이 아마 반도체일 겁니다. 반도체 내년 보니까 뭐 증권사 국내나 해외에 있는 IB들도 내년에는 반도체 가격, 메모리 가격이 안정되고 D램이나 낸드 재고 정상화되고 또 5G 이동통신에 대한 수요가 늘면 내년에는 반도체 시장이 좀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살아나야 국내 증시가 살아나는 어떤 그러한 그 이중적인 모습들을 갖고 있기 예. 때문에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아나지 않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건 불가능한 부분들이죠. 예. 내년도 저는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생각보다는 빠르게 다가올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신기술이 우리가 현실에 접속하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리고 캐즘이라는 어떤 그런 위험 부담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벌써 이제 시작이 된 지 1, 2년이 지난 상황에서 네. 본격적으로 이런 어떤 뭐 AI라든지 뭐 IoT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연결이 되려면 결국 기준이 되는 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반도체와 통신 이런 부분들이고 5G가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 이제 설비를 깔았다라면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이제 상용화되는 단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두 섹터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다소 올해는 이제 장비주들이 움직였죠. 그렇죠. 일단은 뭐 이런 깔아야 것들을 되고, 깔아야 되는 인프라가 깔려야 부분들인데 되니까요. 이제는 깔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본질적인 어떤 반도체 어떤 뭐 활용 업체들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통신 업체들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조금 관심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외환시장 전문가니까 여쭤볼게요. 사실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 이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아무래도 네.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증시 입장에서도 호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외환시장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네, 외환시장 상황은 현재로서는 글로벌 달러 약세 전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또 시장의 참여자들이 그쪽을 원한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쪽으로 포지션이 쏠린 상태는 아니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포지션을 구축하는 단계라고 본다면은 달러 약세는 이제 강해질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서울에서도 달러원 환율의 본격적인 하락 추세 이제 1,100원 내지는 그 이하로 이렇게 도도하게 갈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이제 수출 부분에서 확실한 지금 뭐 2019년은 연간으로 전년비 마이너스 10% 두 자릿수인데요. 12개월째니까요. 예, 적어도 수출 증가율의 낙폭이 적어지든지 아니면은 아예 올라오든지.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사실 기저 효과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앞선 코너에서 무슨 뭐 선행지수도 조금 나아지고 네. 3대 생산, 소비, 투자까지. 해서 네. 반등의 조짐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렇게 본다면 이제 환율은 조금 이렇게 떨어져 주는 그걸 보고 무슨 환차익을 보고 외국인들이 들어온다 이거는 좀 과한 해석 같고요. 네. 그러려면은 적어도 환율이 뭐 한 5% 10% 정도의 뭐 기대 수익률이 나와줘야만 이제 그런 얘기가 가능한데 그 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변수가 여기에 내년에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국채 매입을 갖다 늘리면서 이른바 한국판 양적 완화를 하겠다는 돈 찍어내겠다는 네. 여기서 벌써 또 물씬 풍기죠. 아 해바뀌면 선거해구나 우리가. 총선. 여기저기 또 이제 막 풀어제끼겠구나 네. 돈을 이런 생각이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우리 환율에 원화 강세가 될 만한 상황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될지 그것을 잘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시장 쫓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토론 올해 우리 금융시장을 짚어보고 내년 또 금융시장이 어떻게 될지까지 함께 전망해봤습니다. 차영주 소장,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